네, 가설 검정 방법의 두 번째 유의 확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가설 검정은 무슨 방법을 이용했어? 기강력 방법을 이용했죠. 그쵸? 검정 통계량이 어느 분포 따르는지 보고 그 분포에서 기강력 찾아서 검정 통계량이 속하면 기각, 안 속하면은 기무gat을 채택했다고. 근데 실제 통계학에서는 기강력 방법 안 쓴다고. 뭘 써? 유의 확률 방법을 씁니다. 그쵸? 얘도 물론 당연히 기강력 방법이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방법인데, 비슷한 방법인데, 기강력을 막 그때그때마다 구하고 검정 통계량이 속하냐 안 속하냐 알아보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의 확률이란 놈만 구해 놓으면은 바로 거기서 검정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통계학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당연히 요 유의 확률 방법만 씁니다. 그리고 문제도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 확률 통계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대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의 확률이 뭔데? 자, 유의 확률은 영어로 뭐냐면 p-value입니다. 근데 value가 값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p값이라고 불러. 되시죠? P값.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면서 유의 확률이라는 말보다는 P값이란 말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요 P값이 유의 확률이다라는 인식이 그냥 바로바로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되게, 그렇죠? P값이란 말을 더 많이 쓰니까 통계학에서. 그렇죠?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유의 확률의 정의를 읽어보면 뭐냐? 기무가설이 참일 때 관측된 통계량보다,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조사한 값이죠. 그렇죠? 이 값보다 대립가설 방향으로, 대립가설이 방향이 있잖아. 우측 단측 검정이냐, 양측 검정이냐, 좌측 단측 검정이냐 해갖고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방향으로 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유의 확률의 정의를 읽어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의 확률을 뭘로 기억해야 돼? 그림으로, 그렇죠? 그래프상에서 유의 확률이 뭘 뜻하는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제일 쉬운 가설 검정 뭐야? 모평균 검정이죠. 그렇죠? 모평균이 100이냐, 모평균이 100보다 크냐를 검정하기로 했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뭘 따라? 표준 정규분포 따르죠. 그렇죠? 내가 모분산도 알고 있다면은. 되시죠? 그럼 표준 정규분포 따를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검정 통계량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기강력 방법은 뭐야? 기강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기강력을 만들어 놓고 검정 통계량이 기강력에 속하냐 안 속하냐 알아봤잖아. 그쵸?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검정 통계량 구했어. 되죠? 그럼 얘보다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그쵸? 지금 대립가설이 뭐야? 우측 단측 검정이잖아. 그쵸? 그럼 이 값보다 뭐한가? 큰 값이 나올 확률을 요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쵸? 확률은 뭐야? 넓이잖아. 그쵸? 여기 검정 통계량보다 대립가설이 지금 우측 단측 검정이니까 더 큰 값이 나올 확률.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요 값을 이제부터 뭐라 한다? P값, 유의 확률이다. 이라고 하기로 한다는 거야. 요렇게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라. 요런 말이야. 자, 그래서 유의 수준이 몇 프로야? 5%다. 그러면 요게 몇 프로가 되게? 5%가 되게 내가 기강력 만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P값을 구해봤더니 이게 2%가 나왔어. 0.02 요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의 넓이가 0.0인데 기강력은 기각치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유의 수준 0.05가 되게 만든 거기 때문에 되시죠? 이 검정 통계량은 당연히 기각치보다 뭐해? 크게 되죠. 검정 통계량보다 큰 확률이 0.0이라고 기각치보다 큰 확률은 0.05인데 그럼 검정 통계량이 기각치보다 더 크니까 요 검정 통계량은 당연히 어디에 속하게 돼? 요 기각력 안에 있게 되죠. 또는 내가 검정 통계량을 구해봤어. 그쵸? 검정 통계량이 여기가 나왔다 쳐봐. 그렇게 해서 유의 확률을 구해봤는데 유의 확률 P값이 몇이 나왔냐면 0.48, 48%가 나온 거야. 이 넓이가 48%라고. 되시죠? 그럼 5% 채우고도, 그쵸? 요게 기강력에 해당하는 요 5% 채우고도 더 가야지 48% 채울 거 아니야. 그럼 요 검정 통계량은 당연히 요 기강력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하게 되겠죠. 그쵸?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 기무가설 채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방법을 이용해서, 그쵸? 이 방법을 정리하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한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아. 그렇죠. 내가 구한 P값이 만약에 2% 값이야. 요 검정 통계량보다도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2%밖에 안 된다고. 근데 내가 유의 수준은 5%로 정해놨어. 그렇죠. 요렇게 된 경우는 요 그래프에서 살펴보면은 이 값보다 큰 확률이 2%밖에 안 나오는 엄청나게 얘가 무슨 값이야? 극단적인 값이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된 경우에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답니다. 되죠. 그 다음에 내가 P값을 구했는데 그게 유의 수준보다 커. 그럼 요 5%를 넘어서서 여기 기각력에 속하지 않은 데서 검정 통계량이 나왔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는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외워줘야 되냐? 요걸 외워줘야 돼. P값이 작으면 기각. 요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되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거는 기무가설이 뭐야? 기존 사실이잖아. 그렇죠? 기존 사실을 깨버렸어. 그렇죠? 기존 사실을 기각한다는 소리는 기존 사실을 없애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소리잖아. 그럼 의미가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통계적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말은 유의하다란 말이랑 같은 말이랍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뒤에 각종 분석들을 가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요런 말보다는 유의하냐 안 유의하냐 자 요런 말을 많이 써. 그렇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경우가 안 유의한 거고 되시죠? 기무가설을 기각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게 뭐에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란 말을 쓰게 된다고. 자, 그래서 다시 유의 확률을 정리하면 유의 확률은 뭐야?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 구한 다음에 대립가설 방향으로 우측 단측 검정이면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 극단적인 값이잖아. 그렇죠? 요 검정 통계량보다도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요 부분이 뭐다? 요 부분이 유의 확률 P값이다. 되시죠? 그래서 요 P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검정하는데 P값이 유의 수준이랑 비교해서 뭐 하면 작으면 기각. 그럼 크면 뭐야? 크면 기무가설 채택이 된다고. 그리고 기각은 뭐랑 같은 말이라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 된다. 그래서 요만큼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P값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P값으로 어떻게 검정하는지, 작으면 기각이라고. 작으면 기각만 외워주셔도 돼. P값이 작으면 기각, P값이 작으면 기각.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해갖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면 돼. 그렇죠. 그래서 P값이 작을수록 0.0003 이런 값들이 나올수록 기무가설을 기각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럴수록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정말 극단적인 값이라는 의미죠. 자, 이러면 기각력 굳이 만들지 않고도 P 값만 보고도 얘가 유의 수준 0.05보다 크게 장애로 바로 기무가설 판단할 수가 있게 되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력 방법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통계학에서 더 많이 쓰인다고. 자, 그리고 만약에 좌측 단측 검정이야. 그럼 P값을 어느 쪽으로 구하면 돼? 이쪽에서 구하면 되죠. 그렇죠?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보다 작은 값이, 더 작은 극단적인 값이 많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고. 자, 그럼 여기에 이슈가 있어. 양측 검정일 때는 어떡하니? 양측 검정일 때는 내가 예를 들어 큰 값 구했어. 그렇죠? 요런 큰 값, 양측은 뭐 이 최고로 작아도 되고 최고로 커도 되잖아. 그렇죠? 내가 구한 부분이 플러스 값 부분이 나온 거야. 그럼 이것보다 극단적이어야 되니까 요것보다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큰 쪽으로 구하는 거야. 되시죠? 이것보다 작은 쪽이 있고 큰 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두 개 중에서 더 작은 확률을 찾는 겁니다. 그게 더 극단적인 경우니까. 그럼 요렇게 해서 여기 확률값 계산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근데 양측 검정에서 문제가 뭐냐? 자, 양측 검정일 때는 우리가 기각력이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갖고 여기 2.5%, 여기 2.5% 요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래서 2.5%보다도 더 작아야지 기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구한 P값, 확률값이 예를 들어 3%야. 그럼 요 상태에서 그냥 바로 뭐해? 유의 수준 5%랑 비교하면 작으니까 기각해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3%라는 거는 여기 있는 값 아니야. 그렇죠? 2.5% 채우고도 0.5%더 채워야 되니까 여기에 검정 통계량이 있다는 소리죠. 되시죠? 그럼 이 경우에는 뭐 해야 돼? 기무가설 채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양측 검정에서는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극단적인 방향으로 해서 구한 확률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답니다. 3%에다 곱하기 2하면 뭐야? 6%가 되잖아. 그럼 5%보다는 크잖아. 그럼 기무가설 채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측 검정일 때는 양쪽에 기각력이 생기기 때문에 양쪽에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극단적인 값 확률 구한 다음에, 그렇죠? 그 값이 진짜 2.5%보다 작아야지 기각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준을 P랑 유의 수준 비교하는 거로 검정 기준을 정했잖아. 그렇죠? 크냐 작냐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한쪽에서 극단적인 값을 구해준 다음에 거기다 뭐래? 2를 곱해준대. 됐죠? 2를 곱해갖고 요 P 값이랑 요 유의 수준 5%를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단측 검정일 때 문제 없어. 그냥 한쪽에서 구한 확률 값이 P 값이다. 양측 검정일 때는 한쪽에서 구한 확률 값에다가 곱하기 뭘 해준다? 2를 해준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의 확률을 이렇게 수식으로 쓸 수 있답니다. 그렇죠? 요 수식을 해석해 보면은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그렇죠? 귀무가설이 참일 때 우리가 뭘 구해? 검정 통계량 구할 거 아니야. 그렇죠? 요게 뭐냐면은 T 옵저브드의, 그렇죠? 옵저브드 관측 값으로부터 얻어낸 통계량이란 의미인데, 그쵸? 이 값보다도 더 뭐해?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을 P 값이라 한다고.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당연히 수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지만, 그쵸? 그냥 우리는 편하게 뭘로?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좋다. 검정 통계량 구해, 그 다음 우측 단측 검정이야. 그럼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 요 부분이 P 값이 된다. 요렇게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측 검정일 땐 뭐 하라고? 한쪽, 이쪽, 작은 쪽도 있고 큰 쪽도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작은 확률을 찾아준 다음에, 그쵸? 만약에 여기에 검정 통계량이 나왔어.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제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여기에 나왔어. 그쵸? 그럼 얘보다 작은 부분, 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작은 확률, 요 작은 부분의 확률 되시죠? 요걸 구해준 다음에, 요 확률 값을 구해준 다음에 거기다 뭐 해줘? 2를 곱해줘야 된다. 또는 요렇게 해서 P 값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플러스 나오든 마이너스 나오든 상관없이 되시죠? 요거를 다 뭘로 바꿔? 플러스로 바꿔준 다음에 확률 값을 구해주라고. 자,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나오면 또 이쪽이 크냐 막 이쪽이 그냥 판단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다 플러스로 바꿔줘.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그 값보다 이 분포가 큰 값이 나올 확률에 다 절대값을 취해서. 되시죠? 자, 내가 검정 통계량을 구해봤는데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쵸? 그럼 이러면 그냥 여기다 뭐 해줘? 절대값을 취해서 3보다, 그쵸?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서 내가 원래 이 검정 통계량이 따르고 있는 분포, 뭐 표준 정규 분포라면 이게 나올 확률을 구해줘도 된다고. 되시죠? 그럼 요거는 다시 해석하면 P, 3이 Z, 절대값 Z보다 큰 확률이 돼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3보다 진짜 큰 확률 더하기, 그렇죠? 요 절대값이 3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도 뭐해? 작을 확률도 같이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셔도 되고, 내가 구할 분포랑, 되죠?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에 다 뭐해서 절대값 취해서 그 확률을 구한다. 자, 요런 식으로 P 값을 적으셔도 된다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 어쨌든 양측 검정일 때는 한쪽만 구하면은 그걸 P 값으로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요런 생각만 일단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기에 가끔씩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절대값 이거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그래프 그려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프 그려서 찾아봐도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의 확률을 구해서 얘를 유의 수준, 연구자가 정해놓은 기각하는 기준이랑 같이 둘이 뭐해서 비교해서 유의 확률이 작으면 기각. 되시죠? 요 문장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유의 확률은 그래프상에서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보다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로도 기억해 주시고, 양측 검정이면은 양쪽에 기각력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구한 확률 값에 곱하기 2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 개념들, 유의 확률에 나오는 요 중요한 개념들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지화해 갖고 넣어 놓으시면은 뒤에 있는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12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정규 모집단에서 8개의 표본을 뽑았어. N은 8이죠, 지금. 되시죠? 그 상태에서 내가 뭐해? 표본 평균이구나.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모평균 검정을 하려고 해. 근데 대립가설을 보니까 무슨 검정이야? 우측 단측 검정이죠. 자, 그러고 표본 표준 편차를 써야 돼. 내가 모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무슨 보 따라? T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렇죠. 검정 통계량은 T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자, 이런 경우에서 유의 확률 P값을 구해보랍니다. 자, 지금 T분포를 따르고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검정 통계량 T0란 값을 뭐 했어? 구했어. 그럼 여기서의 유의 확률은 뭐야? 지금 우측 단측 검정이니까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보다 뭐해? 극단적인 방향,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되시죠? 요 부분이 뭐라고? 요 부분이 P값이 된다고. 되죠? 이거를 뭐 해보면은 수식으로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 자, 요렇게 쓰면 되죠. P, 요 분포가 뭐야? 요 분포가 자유도가 몇이야 지금? n이 8이니까 자유도가 7인 T분포잖아. 그쵸? 자유도가 7인 T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요렇게 쓰기로 한다며. 그쵸? 요 확률 분포에서 내가 구한 요 T제로 요 검정 통계량보다 어떤 확률? 큰 값이 나올 확률이다. 요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럼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다. 그쵸?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얘가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고, 그쵸?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보다 요 분포에서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보다 어때야 돼? 우측 단측 검정이니까 큰 값이 나올 확률이 P값이라고. 그래서 크다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2번과 3, 4번은 자유도 찾아보란 문제고, 그럼 자유도가 8은 절대 안 되죠. n이 8인데 7이죠. 그쵸? 그리고 T0보다 그냥 마이너스 T0보다 크냐 안 돼. 당연히 T0보다 크죠. 우측 단측 검정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찾는 거 매우 쉬운 문제였다. 네, 2번 해보겠습니다. 2번 두 도시에서 6가구, 8가구 뽑아서 되시죠? 두 도시의 가구 소득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뭘 검정하는 거야? 평균 소득의 차이가 없다. 그렇죠? 뭘 검정하는 거야? 모평균의 차 검정하는 거죠.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도시에서 독립적으로 뽑았으니까 독립 T 검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도 있는 거죠. 되시죠? 그러니까 합동표본 분산 써갖고 검정하겠구나. 자, 이런 생각 해주시면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검정 통계량도 내가 계산했어. 마이너스 1.85로. 그리고 유의확률 P값도 0.09로 계산해놨어. 오케이, 좋네. 자, 이때의 자유도와 검정 결과를 찾아보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유도는 쉽죠. 독립 T 검정에서 자유도는 뭐라고? 왜 둘이 크게 달라졌지?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2 요렇게 구해주면 되죠. 그렇죠? 6가구, 8가구 뽑았으니까 6 더하기 8 빼기 2 하니까 12죠. 그래서 자유도는 12이다. 되죠? 그 다음 2번 검정해봐라. 그럼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검정했어? 요 검정 통계량이랑 기강력 찾아갖고 걔랑 어떻게 되냐 막 찾아봤잖아. 그렇죠? 속하냐 안 속하냐 막 이런 식으로 찾아봤다고. 근데 요 문제는 뭘 알려줬어? 지금 P값이 0.09랍니다. 알려줬잖아. 그럼 P값만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고? 검정할 수 있다고. 그렇죠? 유의 수준이 5%래매. 유의 수준은 0.05입니다. 그럼 지금 누가 커? 0.09가 커? 0.05가 커? 0.09가 크죠. 그렇죠? 내가 뭐면 기각이라고? P값이 작으면 기각이라고. 근데 지금 P값이 뭐해? 크니까. 그렇죠? 크니까 뭐야? 귀무가설 채택하겠죠. 되시죠? 작으면 기각이야. P값이 작으면 기각. 그러므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죠. 되시죠? 그럼 요 값은 왜? 필요도 없는 거였죠. 그렇죠? 유의 확률을 이미 알려준 이상 요것만 보면은 바로 뭐 할 수 있다고? 검정해 줄 수 있다고. 되시죠? 그만큼 그래서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통계학에서는 뭘 더 많이 써? 유의 확률을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을 통해서 바로 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거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